예, 오늘의 증시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시장이 이제 뭐 반전이 나왔는데 경기 침체에 대한 걱정이 좀 덜어진 게 좋은 영향을 줬다라고 볼 수 있겠죠. 미국의 이제 소매 판매가 전년 대비 전월 대비 뭐 이렇게 마이너스 기록하다가 이제 증가세로 돌아섰잖아요. 그래서 미국의 소비가 지탱이 된다라면 경기 침체로 가지 않거나 침체된다 하더라도 연착륙으로 될 것 같다. 이런 기대감이 나왔고요. 실제로 보면 미국의 자동차 생산량 보면은 크게 증가되는 그런 모습이 나왔거든요. 그 자동차는 대표적으로 비싼 품목인데 생산이 증가하고 있다라는 거는 미국의 제조업도 괜찮다라고 볼 수 있지만 미국의 소비가 어느 정도 버티고 있다라는 걸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일 무서운 거는 뭐 인플레이션이고 뭐고 경기 침체 걱정하는 건데 경기 침체가 좀 오버한 걱정 아닌가? 이렇게 이제 생각하게 되면서 소비에 대한 어떤 기대감, 이게 이제 시장이 좀 안도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줬습니다. 다만 이게 오늘 이제 나스닥 시장 시간대별 움직임인데 갑자기 확 밀렸잖아요. 그러니까 부채 한도 협상 두고서 바이든 대통령이 G7 회담 이후에 다른 나라 방문하는 거를 취소할 것 같다더라, 이런 내용 보도되면서 뒷부분에 확 밀렸잖아요. 그러니까 부채 한도 협상 때문에 투자 심리는 여전히 불안정한데 어쨌든 지금으로서는 월말 이내에 이제 월말 전에도 뭐 타결은 되지 않을까. 그리고 미국의 소비 괜찮다는데 이런 분위기가 이제 지수를 올리는데 역할을 줬다, 이렇게 봐야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연준 인사들의 발언은 또 상승폭을 제한하는 그런 요인이었는데 오늘 뭐 대체로 발언들을 종합해 보면 이제 금리 뭐 확실하게 이제 인상 더 이상 안 한다라고 장담 못 한다. 뭐 지표에 따라서는 추가 인상 가능성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근데 다만 조금 시장에서는 좀 안도감을 준 게 뭐 금리는 이건 전제 조건이 다 깔린 거니까 이제 뭐 데이터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뭐 물가가 갑자기 확 튀면 금리 더 올릴 거야, 이건 당연한 거잖아요. 근데 조금 안도감을 준 게 존 윌리엄스 같은 경우는 올해도 성장할 거로 보인다. 이거는 마이너스가 아니라 플러스 성장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경기 침체 아니라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연준 인사들의 발언이 조금 세긴 했지만 어쨌든 올해 경기 침체 가능성이 좀 낮구나. 그러니까 이런 어떤 해석이 나오게 된 게 또 이제 지수가 좀 플러스 낼 수 있도록 또 숨통이 트이도록 그렇게 영향을 줬던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차트를 좀 보면 제가 어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되게 중요한 자리라고 장중에 이제 65달러 넘어갔었거든요. 근데 결국에는 저기서 막혔죠. 그래서 이가 오늘 우리 증시에 좀 부담을 줄여나 보다 했는데 하이닉스가 돌파를 했습니다. 제가 이제 60월선 되게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보시다시피 작년도 9월에 밑으로 내려온 이후에 60월선 위로 올라서서 마감한 적이 없거든요. 96,600원인데 오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65달러 돌파를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SK하이닉스가 오늘 그걸 넉넉하게 이제 올라가 주면서 이제 투자 심리를 좀 만들어 줬죠. 그러니까 이게 향후에 안착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이번 달 말까지 96,600원이 현재 60월선인데 그 위에서 마감하는 건 물론이고 조금 욕심내서 95,000원까지 가게 되면 시장의 양상이 좀 더 달라지겠죠. 더 밀고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좀 생길 수 있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에코프로가 단기적으로는 기술적 반등 타이밍이 된 것 같다. 뭐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지난달 올라간 거를 보름 만에 다 내줬기 때문에 일정 수준의 반등이 시도될 가능성은 있다라고 볼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또 올라가 주면서 이제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뭐 엔터에 이 종목까지 가세가 되면서 이제 상승폭이 좀 커지는 그런 모습을 보였죠. 근데 무엇보다 뭐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과매도 내려온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과매도 내려온 상태에서는 그러니까 이전보다는 상승 시도하는 비율이 좀 높아지거든요. 그래서 당분간은 좀 밀린다 하더라도 뭐 지수는 어떻게 될지 알 수는 없지만 상승 시도가 이전보다는 조금 자주 나오는 그런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수급에서는 이제 모처럼 동반 매수 들어왔고 잘 보시면 기관이 올 매수였어요. 기관 중에 매도한 주체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이제 상승 종목수가 많게 되는 그런 구조가 되죠. 그리고 이제 선물, 제가 얼마 전에 외국인들이 선물 매도 여력이 별로 없다, 뭐 많이 나와봐야 몇천 개가 안 되고, 그래서 지금은 이제 매도 쪽보다는 이제 매수 쪽에 더 가까운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올라왔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서만큼 올라온 게 앞으로 매도 쪽에 쓸 수 있는 이제 탄약이고, 여기서부터 여기 올라가는 건 또 이제 지수 올리는 데 쓸 수 있는 탄약이거든요. 아직까지는 지수 올리는 데 쓸 수 있는 탄약이 더 많긴 한데, 뭐 어쨌든 이거는 뭐 변동성이 워낙 크니까 좀 봐야겠죠. 이건 제가 이제 고릴라 리서치에서 주식 초딩 강좌라고 준비하는 게 있어서 뭐 그때 한번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 어쨌든 뭐 지수가 좀 반등할 거는 ADR이라든가 선물 수급에서 좀 예상이 되는 측면도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뭘 샀나 봤더니 외국인들이 이틀 연속 하이닉스가 순매수 1위였어요. 어저께 순매수 규모가 2021년 4월 10일 이후에 최대 규모였거든요. 근데 어제 절반을 오늘 또 매수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2차 전지 관련된 종목군들 자동차주 매수했고, 삼성전자가
매도에 들어갔는데 이게 이제 위클리 만기 때문인지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위클리 만기 때문이라면 금요일부터 다시 매수로 들어와 줘야 되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기관 같은 경우는 네이버 카카오가 상단에 있는 게 좀 특징이었고, 그다음에 뭐 신한지주 같은 거 들어가 있고, 셀트리온, 뭐 하이브, SDI가 시가총액 상단이 대거 오른쪽에 가 있었는데, 다만 이제 SK하이닉스가 이제 왼쪽으로 가 있는 게 좀 특징이었습니다. 그래서 좀 인터넷과 뭐 2차 전지 이런 것들을 좀 담는 모습이 좀 있었고, 다음에 코스닥에서는 외국인들이 에코프로비엠은 다시 매도 쪽으로, 근데 이제 엔터를 이제 매수하는 게 있었고, 바이오라든가 제약이라든가 하여튼 이런 류의 기업인데, 이렇게 특정한 업종 쪽에 이렇게 집중이 돼 있다 이런 느낌보다는 그냥 고르게 업종별로 골라 샀구나 이런 느낌이었고요. 기관 같은 경우는 뭐 2차 전지를 또 엇갈리게 매매하는 종목들별로, 근데 2차 전지가 어쨌든 상단 종목은 거의 샀어요. LNF, 에코프로비엠, 에코프로 이렇게 단기적으로 어떤 사들인 건지 여기서 다 조정 끝낸 건지는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그런 것들이 좀 있었고, 그 외에 뭐 제약, 바이오, 엔터, IT 종목군들을 좀 골라서 담는, 예, 그런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자, 이후에 이제 이슈를 정리해 보면, 부채 한도 협상은 벼랑 끝까지는 아직 여유가 있거든요. 한편으로 보면. 왜냐면 6월 1일이라고 얘기했으니까 그때까지는 여유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전까지는 아마 계속 협상 얘기하면서 뭐 미국이 파산이 되네, 전대기 어떻게 되네, 막 이런 어떤 협박성 언급 기사 이런 거 되게 많이 나올 거예요. 근데 이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오히려 이제 협상 타결 가능성은 높아진다. 말이 세게 나올수록 협상이 되고 있다라는 징후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근데 어쨌든 단기적으로는 좀 부담스러운 일정인 건 맞고요. 그 다음에 연준 인사들이 이제 추가 인상 이야기 부쩍 많이 하는데, 이거는 의도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인상할 배짱도 없을걸요. 제가 보기에는. 은행들 저 사단이 났는데, 여기서 금리를 또 올리면 은행 몇 개 또 날아가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쉽지 않다. 이렇게 이제, 그러면 미국은 에어컨 켜고 보일러 돌리고 이 짓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말은 저렇게 하면서 조절을 하겠지만 실제로는 쉽지 않다라고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중성주가 오늘 이제 많이 올라갔는데, 한동안 이게 중성주 하락할 만한 요인들이 되게 많긴 했어요. 그러니까 CFD 이슈 있었고, 여기에 최근에 이제 유사투자자문 단속한다라는 어떤 그런 보도도 좀 있었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어떤 이슈가 있는데, ADR이 과매도로 내려올 정도로 이제 대부분의 재료들이 지나간 상태라서 지금은 중성주 쪽도 아마 반등 시도가 이전보다는 좀 자주 나오는 그런 형태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늘 뭐 특징은 대형 IT, 엔터, 그다음에 음원 관련주들 급등했고, 2차 전지 올라가고 했는데, 사실 뭐 특징주 이거 말고도 꼽자면 되게 많죠. 상승 종목이 뭐 코스닥 1200개 넘어간 날이니까 오늘 뭐 특징주는 딱히 설명 안 드리는 게 오히려 나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이걸 보여드리는 건 미국 시장 보고 우리 시장을 보면 안 돼요. 이게 뭐냐면 글로벌 그 주식 시장 자금 동향 보여주는 거거든요. 근데 보시면 그러니까 미국은 요 진한색, 거의 검은색에 가깝게 보이는 거는 이제 미국인데 이거 계속 내려가고 있잖아요. 예, 그리고 보시면 유럽 같은 경우도 뭐 어정쩡합니다. 근데 이제 요 가장 위에 있는 게 아시아 퍼시픽 쪽이 이제 최근에 일본도 되게 강한데, 어쨌든 이쪽이라든가, 다음에 이머징 시장, 이 회색으로 보이는 게 이머징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쪽은 되게 매수가 들어와요. 그러니까 웬만해서는 안 빠지는, 예, 뭐 아시아라든가 이머징 시장은 좀 그런 구도가 만들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재료에 대해서 아주 정말 치명적인 경기에 상처를 주는 그런 재료가 아니라면 종목 장세가 나타날 가능성은 열려 있다. 이렇게 이제 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사실 이거 제가 며칠 전에 올려드리려고 했던 건데, 워낙 숏 포지션이 미국 증시에 많이 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미국은 재료에 대해서 되게 부정적인 해석을 많이 할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이제 그게 실제로 터지는 게 아니라면 해석만 자꾸 이제 집중해서 보기보다는 그냥 뭐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대로 종목에 어떤 종목에 수급이 집중되는지 이쪽에 더 집중하는 게 현실적이지 않나, 이렇게 이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시장이 강세장인지는 모르겠어요. 그건 잘 모르겠는데, 종목 장세가 2차 전지에서 엔터로 갔잖아요. 근데 엔터가 저는 하나만 고정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어디론가 또 넘어갈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제 그 부분에 집중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뭐 자세한 건 제가 또 유튜브에서도 설명을 드리겠지만, 여기 이제 고릴라 리서치에서도 차트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계속 이제 말씀을 드릴 거고요. 뭐 제가 이제 과매도권이라든가 이런 데이터들 또 열심히 올려드릴 테니까 네이버에서 고릴라 리서치 이렇게 검색하시면 됩니다. 많이 방문, 그리고 이제 안내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럼 감사합니다. 전 이제 다음에 뵙겠습니다. 그리고 이 방송 좋아요 하고요. 구독하기 조금만 더 오시면 이제 2만 명 넘어가거든요. 그리고 좋아요 많이 해주셔야 또 그게 도움이 된다니까 많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